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벌써 토요일이 왔네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활기차게 기상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수익으로 함께 말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상추룩을 멋있게 소화하고 계시는 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토요일 아침 제대로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새침한 아가씨, 지적인 아가씨, 말쑥한 아가씨, 수익 낼 준비하고 모두 다 오세요. 무지갯빛 찬란한 수익을 꿈꾸며 나의 결정의 종목에 맞춰 춤을 춰요. 자, 끝난 것 같죠? 춤을 춥시다. 밤이 새도록 그대의 날이 랍니다. 자, 마음일 대표입니다. 참 이 정도면 깬다, 진짜. 와, 진짜 이렇게 최장 시간 자기소개는 처음이네요. 네, 아 그럼요. 네. 네, 노래 화려한 비율의 조율자 네. 마 대표님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희 음악방송 아니고요. 네. 경제방송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주식 그리고 파생시장 모두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화려한 황금 비율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또 모르는 부분 생길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특히 네. 파생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요즘에 많이 알아요. 네. 그렇죠. 저희 방송 통해서요. 그래도 조금 더 딥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화 070-4404-1777번이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 하단에 전화번호, 문자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많이 주시기를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홍일의 투자 황금 비율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디스윅 이코노미와 함께 하시죠. 이번 주에 어떤 이슈 있었는지 쭉 살펴보면서요. 다음 주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 보이면서 간밤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비농업 고용 인구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감소를 예상했었는데 그래도 250만 명 깜짝 고용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에서 만연하게 가져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이 가운데 다음 주 장 우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디스윅 이코노미 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화려한 비율의 마 대표님. 네. 자, 요즘에 날로 잘 생겨지고 있다고. 네, 너무나. 누가요? 다 그래요. 저한테도 그랬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날로 잘 생겨지고 있는 마홍일 대표입니다. 네. 네. 수익 킹이에요. 네, 수익 킹. 네, 지금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어요. 네, 사상 최고치. 말이 되나? 이게 기존에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사상 최고치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이 날아갔다가 다시 어제 역사적인 순간 돌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스탁이라고 조금만 있으면 만이에요, 만. 만스탁이 얼마 안 남은 그런 현재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지금 시장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 환장 파티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큰 증권사들 리포트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보니까요. 시장의 방향입니다. 네. 자, 우선은 지금 JP모건 리포트나 아니면 또 뭐 메릴린치나 뭐 나오는 리포트를 다 보면은 초반에는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안 좋다가 나중에 좋아질 거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얘기를 했었죠. 야, 이거 보니까 연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뭐 헬리콥터로 뿌려냅니다. 네. 금리 뭐 거의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고 야, 이거 유동성 장사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약간 코멘트였는데 진짜로 적중했네요. 네, 적중했어요. 유동성 장세잖아요. 네, 지금 해외에 있는 유명 리포트들은 지금 풋옵션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 매집을 굉장히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정말 한 달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시장이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버스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마이너스 20%가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올라가기만 하는 거죠.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 어떤 분석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그냥 돈으로 그냥 발라버리는 거죠. 돈으로 발라버리는 장세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뭐 나온 뭐 코로나19 어떻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금 이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막 도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한은에서 금리 얼마가로 내렸는지 아시나요? 0.5%. 네, 0.5%까지 간 적이 현재 역사에 없어요. 코리아의 역사에 금리가 0.5%는 처음입니다. 네, 0.75까지 있었죠. 아, 근데 와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금 금리도 내리고 이제 거의 양적 완화, 채권 매입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게 이제 돈 뿌리겠다, 뭐 시장 그냥 돈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좋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하지만 악재 요소는 아직도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는 그러니까 고용이랑 코로나가 또 확산돼가지고 뭔가 실물 경제가 또 악화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부분이 지금 이미 안 좋을 거라는 모든 리포트나 모든 보고서가 다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아진 것 같아도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비농 넘팜이라고 하는데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게 미국의 비농업직 고용자 지수인데 그게 아주 좋은 것도 아니지만 예상치보다 좋으니까 엄청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네. 예상치보다 좋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항상 이렇게 지표는 예상보다 좋으면 또 좋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이 지금 최악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거죠. 남자를 만나는데 뭐 기대도 안 했어. 딱 봐도 뭐 좀 이상해. 근데 예상보다 조금 좋았다? 괜찮아. 그럼 느낌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만남이? 그럼 다음날 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은 되려 이게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담고 봐보시죠. 자, 이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 무한대? 네, 뭐 내용 보시면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아무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연준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다. 무한대로 할 예정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가 그렇지만 지금 연준에서 어느 정도냐면은 연준의 자산이 최근 들어 2배로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서 엄청나게 매입을 해버린 거죠. 2배로 늘었어요. 거의 사상 최고치의 자산 확률까지 갔는데 그렇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는 연준이 거의 한 80%의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준은 지금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을 올리기 위한 최적의 이거보다 더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를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19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결론적으로 제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빠질 때 양봉이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게 이제 갈 겁니다. 믿으세요. 뭐 막걸리 한 잔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게 다 적중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유동성 장세로 또 왔고 코로나 이전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결단이 필요하거나 수익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유동성 장세는 꼭 올라타서 수익을 또 내야 되니까 지금 뭐 망설이지 마시고 많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탈 수도 있겠다?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달리는 말이고요. 지금 현재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조금 적다. 왜냐하면 시장의 예상치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도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은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뭐 하지만은 언제나 있죠. 그렇죠. 하지만보다는 그냥 우선 하지만이 진짜 뭔가 빡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 그때 손절하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올라타면 날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적절한 상담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지금 마 대표님 위쪽, 그렇죠? 지금 제 아래도 나가고 위도 나갈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문자번호 열려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지금부터 함께할 주식 황금 비율 그리고 파생 황금 비율 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70-4404-1777번, 013-3366-8200번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요. 주식시장, 파생시장 조금 더 딥하게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황금 비율 찾아 떠나 가보시죠. 그럴까요, 대표님? 두려워 마세요. 내게로 오세요. 네, 오늘 굉장히 끼를 많이 부리시는데 네, 요즘은 끼쟁이 컨셉이에요. 네, 토요일 아침부터 끼도 많이 보시고 이제 수익 보실 수 있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먼저 주식 황금 비율부터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에요. 지난주에 우리 마 대표와 함께 하셨을 때 주식, 파생, 현금 이 비율을 3대 4대 3으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리뷰 잠깐 해볼까요? 네, 우선 저번 주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우선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좀 뒤에 이제 더 네. 브리핑으로 뭔가 좀 이렇게 뭐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네, 보완할게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네, 뭐 굳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많이 안 해도 그냥 알잖아. 이런 느낌.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말하지 느낌. 않아도 알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는 또 어떤 비율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저희 또 마 대표가 방송 말미에 말씀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을 수익의 길로 안내할 두 분의 전문가 함께 모셨는데요. 다 함께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벌써부터 말하지 않아도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황금 비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뉴페이스가 나와주셨어요. KW 트레이딩 이지영 주식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W 트레이딩의 주식연구원 이지영입니다. 제가 뉴페이스로 시청자분들께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회사를 대표해서 또 불세 전문가님을 대신해서 나온 만큼 또 시장의 동향과 또 대표적인 추천 종목들 들고 나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뉴페이스인 만큼 또 얼마나 또 단단하게 준비를 해주셨을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네, 여기 이제 종목 같은 네. 경우는 그 연구소에서는 저도 이제 연구소장이니까 네, 소장님.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가치주 위주로 여러분이 정말 좀 오랫동안 홀딩해도 또 뭐 배당 같은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종목 들어보셔도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다음 주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 좀 더 집중하면 좋을지 이지영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뭐 좀 더 집중적으로 볼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엔 좀 이슈 사항들이 많아서 네. 제가 순차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당장 6월 8일 월요일 날은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는 날입니다. 8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요, 구속 여부가 그날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날 새벽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또 삼성전자 주가 또 반도체 관련 업종들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바로 다음 날에는 오펙 플러스의 화상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감산 연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대신해서 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4일 날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에 잠정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코로나19 이후에 또 미국이나 러시아, 이란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사실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 크게 다투지 않고 아마 감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0일 날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FOMC 회의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연준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지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경제 전망치와 금리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었는데요. 사실 이 연준이 금리를 언제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지에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지 많은 전문가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또 기존의 경기 부양책은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양 조치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일 날이죠.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현물 순매수를 키우고 있는데 그간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있었던 이런 대형주들이 좀 최근에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시장은요, 유로존과 미국이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내세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돼서요, 위험 자산에 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와 마찬가지로 또 이런 심리가 반영이 돼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네. 삼성전자 별로 안 빠졌어요.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영장 심상 정도야 그냥 그냥 뭐 아메리카노 먹듯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시면 되고요. 자, 사실 FOMC 금리 결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세계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하락 하게 되면 시장은 더 폭등할 거예요. 네. 그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야 되고요. 어제 발표됐던 비농업자 수 고용자 지수도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였고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확 올랐거든요. 그렇죠. 월요일 날은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추천하는 종목도 올라가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월요일장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재영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타 프로에서 약간 경쟁 프로에서 실전 투자 대회에서 그래도 50%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제가 또 채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요? 네. 알겠어요. 제가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좀 어느 정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같이 연구를 한 반년 정도 같이 네.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챙겨드리고자 또 나와주신 거죠. 네. 그럼 다음 주 눈여겨볼 좋을 그런 종목들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전문가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제가 또 회사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좀 가치주 위주로 좋은 종목들을 많이 뽑아왔는데요.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종목은요, 현대해상입니다.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매수가는 22,000원에서 22,500원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차가 29,000원, 2차가 33,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현대해상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다시피 국내 손해보험 사업의 선두 주자이죠. 해상이나 화재, 자동차, 연금보험, 퇴직보험이 좀 주사업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또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은 실적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한 상태이고요. 1분기 잠정 실적이 1,326억 원, 순이익이 897억 원으로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일어난 상태입니다. 2020년 단기 순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3,200억 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추세이고요. 또 투자의 매력 포인트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장기 보험에 대한 부담 이율과 또 자산 운용 이익률의 갭이 작다는 점과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서 손해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 비율의 안정, 또 올해에 무엇보다 양호한 실적이 전망된다는 점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이 배당률 부분입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3.4%로 상당히 높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020년도 더 높은 고배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강남 사옥을 매각을 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이 좋은 실적과 더불어 현금 유동성까지 지니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가에 좋은 반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 또한 이전 고점 대비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대해상을 가져왔습니다. 저평가 네. 가치주다. 네, 그리고 하나 수정할게요. 22,000원부터 25,000원까지 매수하는 겁니다. 22,000원 너 밑에 있죠? 네, 그래서 25,000원까지, 22,000원부터 25,000원까지 네. 매수. 그러니까 거의 현가부터 좀 22,000원까지 매수하는 걸로 이게 약간 정정 지금 생방송이니까 한번 바뀌었네요. 빠르다. 네. 역시 땡큐. 머니투데이.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제 주식 한마디에도 코멘트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해상 살펴봤고요. 22,000원에서 25,000원 밴드 구간 범위에서 진입해보고 손절 라인 17,000원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한 종목만 듣고 가기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종목도 있으시다고요? 네, 다음 종목도 있습니다. 네.
네, 이 뉴페이스가 드리는 상당히 가치주로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릴 종목은요.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8,500원에서 1,500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12,000원, 2차는 14,5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9,000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메리츠 금융지주 역시 이제 금융 관련주로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종금증권을 보유한 금융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증가 추세이고 유보율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참고로요, 이 매출액이 10조가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요, 고점 대비 아직 주가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서 상당히 좋은 진입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유동성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이 실적 악화를 겪었던 기업들이 대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반등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순환매 흐름을 타서 막차를 타고 올라왔던 금융주 중에서도 이 주가는요, 좀 소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또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남아 있고요. 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무려 4.6%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배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배당률 좋기 때문에 이 배당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두 마리 토끼를 또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유동성 장세에 유리한 이런 금융주들이요. 무엇보다 고점 대비 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또 금융주들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봤는데요. 배당 매력까지 존재감을 뿜뿜 펼치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또 가져가는지 저희 추이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마 대표님과 함께 다음 주 주식 어떻게 또 이렇게 해보라라는 네. 한마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님? 네. 자, 아무튼 지금 시장 좋죠. 네. 이 좋은 시장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으면은 지금 혼나야 돼요, 저한테. 매매. 네. 자, 매매하고 싶지 않고. 자, 우선은 지금 투자환금 비율이 굉장히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네, 적중률과 또 꾸준한 수익률 그리고 가치주에 대한 언급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선은 지금 배당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5.8%, 5% 이번에 4.5%, 4.1% 이렇게 줬는데 굉장히 배당 꾸준히 잘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돈을 버니까 배당을 주겠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계속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현대해상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외국인 비율이 40%, 7% 이 정도인데 아무튼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신한금융지주를 또 약간 추천을 해가지고 한 수익이 좀 많이 난 게 있는데 20% 이상. 이게 금융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금융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이거 한 1년 갖고 계셔도 지금 그래도 한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찍지 않을까. 그럼 지금 가격 대비 50%예요. 굉장히 괜찮죠.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상당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네, 그냥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이 조가 넘어요.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총액이 적으면 1,000억 이하들도 많이 하죠. 그런 기업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고 돈 잘 벌고 코로나에 영향 받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기업이었고 그런데 그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분명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가치적으로도 높고 요즘에 금리 낮아졌으면 은행에 넣어도 1%도 안 줘요. 네. 진짜 이제 이자 받는 시장은 끝났습니다. 배당 받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배당주인데 배당주를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드린 거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 배당주에 개미들이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돈이 몰릴 것이고 팔지 않을 거예요. 자, 주식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립니다. 근데 배당 같은 게 꾸준히 나오고 꾸준히 돈 잘 버는 회사는 사람들이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지. 어느 정도 가격만 조금씩 올라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처럼 참 금융주가 이렇게 저평가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나라도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화끈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화끈하게 뭔가 바로 언택트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안정감 있고 배당 많이 주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정말 와 꿀이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왜 내가 포트에서 50% 이상 가져가지 않았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겁니다. 저도 그 상담을 해보시면은 우리도 포트를 잡아줄 때 50% 가까이는 굉장히 크게 안정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우량주 중심으로 가치주 그리고 배당까지 나오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포트를 잡아 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요즘에 유동성 장세는 가볍게 움직인다 이거죠. 삼성중공업도 추천을 드렸었어요. 보니까 뭐 지금 70% 올랐어요. 그 무거운 삼성중공업도 뭐 카타르의 수주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사실 미리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도 카타르에서 53척 수주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2020년에도 지금 이제 또 이제 100척을 받은 건데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하면은 3시간을 떠들어 부족해. 네, 그런 부분들은 저를 검색하거나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우선은 지금의 시대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대기업 무량주를 사자. 저평가되어 있는 거. 그러면은 돈을 벌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까지 한 번 더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평가 가치주, 대량 우선주 같은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저희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동성 장세 속에서 수익 못 내면 맴매 맞는다라고 하셨는데요. 맴매! 안 맞고 싶죠? 안 맞고 싶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70-4404-1777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뭐든 괜찮으니까 연락 많이 주셔서 맴매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 역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황금 비율 찾아 떠나봤고요. 이제는 파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생 황금 비율 찾아보겠습니다. 파생 같은 경우는 또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영웅 전차남 전문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남 전문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의 영원한 성공 투자 파트너가 되고 싶은 영웅 전차남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첫 인사드렸는데 벌써 좀 계절이 바뀌어서 6월 여름이 됐습니다. 요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건강 관리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유익한 자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홍일의 투자환금 비율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음 주 한 주도 마홍일의 투자환금 비율과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성투는 우리의 것. 좋아요. 함께 응원 모아가고요. 지난주에 오일이랑 골드였죠. 네, 오일 뭐 좀 아쉬웠습니다. 안 잡혔어요. 네, 자 그리고 골드도 좀 아쉬웠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뭐 지나간 건 지나간 네. 거 아쉬웠어요. 아쉬웠지만 또 이번 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좋다는 건 해외 선물이 먹거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과연 왜 진입이 어려웠는지 알아야지 또 다음 주 장세 잘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브리핑을 먼저 좀 챙겨볼까 하는데요. 영웅 조찬원 전문가님, 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브리핑 해주실까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주 방송에서 오일은 좀 매도로 진입, 즉 하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자고 말씀을 드렸고 골드 같은 경우는 눌림 나왔을 때 매수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탈리아부터 시작한 국경 봉쇄되었던 국경을 완화, 즉 경제 재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중 지난 토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대상으로 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뭐 중국과 이미 이전에 맺었던 1단계 무역 합의는 파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더 이상 심화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해소됐다라는 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유 저장고 부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추가적으로 각국 세계 경제가 이제 다시 재개된다는 그런 기대감에
네, 오히려 좀 아쉽게도 네, 저희가 드린 진입 라인에 진입되지 않고 오히려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입도 안 되었고 손절도 안 되는 모습을 한 3주 정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한 주 동안은, 즉 3주 동안은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제 판단 미스일 수도 있지만은 다음 주 한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어떻게 보면 더 큰 수익을 위한 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좀 오일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제가 좀 눌림 나올 때 매수로 진입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드렸던 진입 라인이 1700에서 1720짜리 우리 매수로 진입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실제로 눌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이 나와서 제가 제시드린 진입 라인에 6월 3일 정도에 1700에 진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1730까지 나오면서 300틱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코스피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다시 상승 마감하면서 골드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니까는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 진입 라인 부근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오일은 진입이 안 됐고 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였죠.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이 실시간으로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상단에 문자로 뭐 파생 전차남, 해외 선물 배워보고 싶어요 전차남 이렇게 문자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제가 한 분 한 분씩 전화 드려가지고 제가 직접 교육방 초대 도와드리고 그리고 직접 진입 라인 제시 드리고 실시간으로 또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방송상에선 골드가 목표가 청산이 안 됐지만은 실제로 제가 드렸던 진입 라인에 골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면은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에서는 목표가 청산은 못했지만 실제로 문의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200틱에서 300틱 이상 즉 뭐 수익으로 따지면 한 200에서 300 이상은 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해외 선물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다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일부 주식 시간에서 정말 우리 이지영 연구원님께서 좀 안전한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 방송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한 우량주 위주로 종목을 추천해서 좀 주식시장 즉 변동성 폭이 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도 좀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드리려고 이렇게 현대해상과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안전한 종목들 추천했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주식도 많은 분들께서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관리 종목이라든지 한계주의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일명 뭐 동전주라든지 그런 위험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손실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해외 선물은 그냥 무조건 위험하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전혀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외에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싶다 하시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상단에 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난주에 문자 주셨던 것처럼 해외 선물 전차남, 뭐 파생 전차남, 해외 선물 한번 해보고 싶다. 골드가 뭐예요? 오일이 뭐예요? ETN 이제 그만하고 해외 선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자체가 실시간 대응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파생 방송을 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맞나 이러는데 저는 완전 파생 출신입니다. 해외 선물 출신이에요. 파란 창에 검색해를 해보시면 초록색 창인가? 제가 초록색인가? 네. 그러면은 완전 그냥 해외물로는 우리나라 최고인데 지금 제가 얘기를 했었죠. 원유의 적정가는 $40이기 때문에 $40 회복을 할 거다. 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자, 진짜 $10대 초반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40 찍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드린 것도 눌림에 매수하자 그런 거지 매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저점 매도. 그러니까 우선 $40 목표가 부근까지 온 거죠. 그거를 정말로 지금 ETF로 들어갔으면 ETF는 지금 현재 ETF를 제대로 계산하면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WTI 삼성선물 ETF 같은 건데 근데 지금 한 6,000원대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ETF나 ETN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그냥 재미없어요. 그냥 똔똔이야 별로 막 이래요. 네, 그런데 해외 선물에 직관적인 투자를 했으면 뭐 자산운용사에 차 띄고 포 띄고 뭐 증권사 주고 이런 거 없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많이 $10에 들어가서 $40에 가면 3,000틱인데 3,000틱을 한 개하고 수익을 내도 4천만 원이에요.
700만 원으로 4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큰 롱포로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참조하시면은 안 하시면 바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네요. 투자자 선택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제가 또 고지를 해드려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좋아요. 이렇게 실시간 대응은 언제든지 귀엽게 열려 했어요. 네.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선물을 좀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실 선물이 오일이랑 골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달러도 있고요. 지수 선물도 있고요. 뭐 밀가루, 옥수수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영웅 전찬환 전문가께서는 오일과 골드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질문이 괜찮았나요? 훌륭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정말 다른 주식 방송이나 해외 선물 방송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뭐 제가 감히 자부하는데 우리 좀 투자 환금 비율처럼 주식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리고 안정적인 포지션 및 상품을 제시하는 곳은 저희 투자 환금 비율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 앵커님께서 되게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해외 선물에서 상품이 되게 뭐 각국 시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항생이라든지 또는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콩, 뭐 유로, 뭐 엔화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 오일하고 골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좀 안전하게 우리가 좀 해외 선물도 매매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각국 시장의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근 2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근데 역시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눌림 나왔다가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즉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니까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국 시장의 지표 매매를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변동성 폭이 큽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호가 움직이는 것만 보셔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눈 돌아가기 바쁘고 그리고 따라하기 힘들고 눈이 피로하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 선물의 이런 지표 매매, 즉 상품 지표 상품의 즉 틱이라고 하죠. 즉 호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5호가 이상, 뭐 6호가 이상 움직이는 폭이 주식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에서 제가 진입 라인을 제시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바로 컷이 되거나 손실이 나거나 또는 청산이 되는 그런 빠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좀 언급하기 어렵고 실제 실시간 톡으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제가 따로 밤에 조금 저녁 이른 시간에 조금 제시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정적인 상품과 포지션을 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이나 항생은 제시를 드리지 않고 오일과 골드를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근데 여기에 약간 설명을 덧붙이자면 정말로 사실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증거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고. 증거금이 약간 오일 같은 거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네. 700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 증거금은 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좀 올라가지고 근데 미니 오일이라고 절반 가격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훨씬 가격이 또 싸요. 예를 들어서 모세안 달러나 이런 것들. 통화 선물 거래를 해보셨잖아요. 네, 제가 통화 선물 네, 잠깐 얘기 정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통화 선물의 장점이 어떤 게 있었죠? 일단 통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한 200만 원 정도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증거금으로 따지자면 300만 원 정도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변동폭이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손실도 크게 나지 않고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도 이 통화 선물을 많이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아주 자주 이용을 해서 이 통화 선물 거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 잠시 찝어드린 게 너무 고액으로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소액가 우선 사실 그런 거죠. 통화 선물로 시작해서 결국 오일 옵니다. 결국 가요. 왜냐하면 그 변동성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하지만 시작을 꼭 고액으로 이렇게 강하게 갈 필요는 없다. 막 그거 1000만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통화 선물 같은 경우도 더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이재영 연구원 같은 경우는 멕시칸 달러를 많이 했었어요. 멕시칸 달러 200만 원이면 하거든요. 그래도 수익 거의 50% 가까이 났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런 것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차트를 보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물은 그렇게 시작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고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담감 때문에 연락을 주저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많이 상담 받으셔서 그 금액에 맞게 포트 짜 드립니다. 네. 네,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질문이었는데 또 명쾌하게 네.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상품 진입해 보면 좋을지 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찬남 전문가님, 다음 주에도 어떤 거? 오일? 골드? 갑니까? 뭐 네, 갑니까? 오일과 골드입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한 주도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주 연속 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는 좀 더 큰 수익을 위해 가지고 조금 이번에는 상품은 오일과 골드고 조금 자리 같은 경우 좀 공격적으로 네, 좀 정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20-07 월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지난주에는 제가 항상 3주 연속 매도로 진입, 즉 하락에 베팅을 하자고 했는데 이번 한 주는 좀 매수 진입, 즉 상승에 베팅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승에 베팅하자고 말씀드리는 이 배경, 즉 추천 이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지금 미국 내외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3월부터 뭐 정말 한 달 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집 밖을 나오기 힘들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집 밖을 나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미국의 인종차별로 인한 네, 그런 시위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는 좀 집 밖에 나오기가 조금 무서워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조금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좀 입지도 좀 더 좁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하필 좀 대선이 한 5개월 정도 다가온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국내적인 큰 이벤트가 터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이제는 대선이 어느 정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 뭐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뭐 국방군을 투입해서 뭐 진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네, 이해가 되지 않는 네, 미국 내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예전만큼이나 그런 트럼프 파워가 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고 추가적으로 각국의 봉쇄되었던 국경도 완화되면서 경제 재개가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유가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번에는 매수의 진입, 즉 상승에 베팅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진입 라인 같은 경우는 37달러입니다. 37달러 밑으로 37달러에서 36달러에 매수를 하자.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로 구분짓 건데요. 1차 목표가는 39달러,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1달러 제시드립니다. 손절 라인은 35달러 제시드려가지고 우리 20-07 월물 크루드 오일 매매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할 거고요. 골드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좀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주가 지수가 좀 소폭 상승이든 대폭 상승 나오게 되면은 골드는 반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이 시기를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눌림이라고 합니다. 눌림 라인에 잘 진입을 해가지고 이 골드는 역시나 좀 수익을 내보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 골드가 제가 제시드리는 진입 라인, 즉 매수에 진입하는 진입 라인은 1690에서 1680 그리고 청산 라인은 즉 목표가죠. 1차 목표가는 1710, 2차 목표가는 1730 제시드리고요. 또 손절 라인은 1660 제시드려서 골드도 매매하는 데서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상품 챙겨봤습니다. 오일이 매도 포지션, 그리고 골드가 매수 포지션. 매수 포지션. 아, 오일 매수 포지션, 둘다 골드 매수. 매수 네. 포지션. 아, 네네네. 자, 두 가지 매수 포지션 저희 챙겨볼게요. 자, 이렇게 좀 상품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우리 마 대표와 함께 파생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 지금 이제 오일 매수는 이제 사실 좀 더 공격적으로 했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일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빠지면 한없이 빠지고 오르면 한없이 오르고 말 똑같죠. 이 사람 성격이 안 변하듯이 이 종목 성격도 안 변해요. 진짜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빠지면 한없이 빠지고 오르면 한없이 올라요. 자, 아무튼 이 지금 현재 39달러에서 38달러 라인이기 때문에 37달러면 기다려서 사는 거죠. 그래도 그게 눌림이 돼서 이제 그래도 또 전고점인 39달러 라인은 또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거 정말 단순한
올라가는 추세에 내려오면 눌림 잡아서 파는 이런 건데 실시간 대응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골드 같은 경우도 사실 수익을 많이 냈어요. 실시간 대응에서. 왜냐하면 잡히고 수익가는 한참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수익가 한참 갈 때 어쩌지가 아니라 우선은 뭐 좀 던지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같이 실시간 대응이 진짜 이건 정말 너무나 필요한 거니까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주식 종목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진입하는 라인들 우리가 잡아는 드리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입할 때가 있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진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은 실시간 대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오일 시장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어요. 아무튼 40달러를 찍고 여기서 만일 42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또 이거 60달러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일은 지금 상승 추세구나라는 부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를 매수로 잡은 거는 지금 굉장히 시장이 많이 올랐죠. 오르면 골드는 빠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시장이 오르기만 할 거냐?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정고점이니까 정고점에는 좀 내릴 수 있다는 건 대충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잠깐의 눌림에도 골드는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이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런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게 사실 해외 선물입니다. 해외 선물은 가치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변동성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 시장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식, 파생, 현금 어떤 비율로 가져가면 좋을지 마 대표의 식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30%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네, 30%. 이번 주에 준 주식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 평생 동안 봐야 될 종목이에요. 같이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0%는 뭐 꽉꽉 채워서 가져도 됩니다. 네, 그리고 선물은 40%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40%. 네, 파생 포지션 40%인 이유는 지금 포지션 자체가 추세를 다 순응하는 거고 또 혹시나 모르는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골드라는 걸로 또 대응하는 거거든요. 리스크 헤지가 또 되는 거예요. 시장이 갑자기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골드가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를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은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한 헤지도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파생 포지션 40%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현금은 30%. 자연스럽게 네. 30%. 황금 비율 완성! 네, 여러분 이렇게 30, 40, 30으로 다음 주 시장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내가 들어가 볼까 혹시 궁금하신가요? 다시 화면에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봤는데 지금 나온 거 가격 좀 다른 거 있으니까요. 어. 그거는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그 가격이 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어. 매수가 오일 매수입니다. 매도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수 매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점점 포지션이니까. 제가 매수 매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오일 저쪽 매수입니다. 매도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전화 주세요, 주시면 전화. 네.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